아, 네.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 저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리서치 팀에서 MR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세미나 발표 주제는 MRI 리컨스트럭션의 진화와 오픈 리컨 기반 연구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는 제 소개랑 저희 팀에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오픈 리컨이 어떤 것인지, 이걸로 어떻게 확장해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아까 한봉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카이스트 MRI 연구실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진행했었고요. 이때 MRI 그 촬영 기법, 시퀀스 디벨롭먼트랑 이제 이미지 분석하고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했던 토픽들로는 뭐 펑셔널 MRI나 뭐 아마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 뉴로널 커런트 MRI, 뭐 EEG, 그리고 다양한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 뭐, 데이터 어퀴지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졸업하고는 바로 지멘스 헬시니어스 리서치 팀에 들어가서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사이언티스트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직군 자체가 이제 리서치 팀 중에서도 이제 병원에 이제 상주하는 그런 직군이어서 그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의 온사이트 MR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멘스 헬시니어스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서울성모병원에서 있는 다양한 이제 연구 프로젝트들을 같이 지원해서 진행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새로운 MRI 뭐 촬영 기술이나 리컨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멘스 헬시니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12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글로벌 의료 기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멘스뿐만 아니라 보통 많이 알려진 회사들이 뭐 필립스, GE 이런 회사들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회사고 본사는 독일 엘랑엔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멘스에서는 뭐 인비트로나 인비보 관련된 진단이나 이미징, 테라피 관련돼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네, 망라하는 그런 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지금 한 직원 수가 7만 명 정도 되고 지멘스 헬시니어스 코리아는 약 1,00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헬시니어스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MRI뿐만 아니라 뭐 CT, 엑스레이, 뭐 펫, 울트라사운드 같은 다양한 진단 영상 장비들을 모두 제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MRI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MRI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MRI의 하드웨어인 마그넷이나 코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를 리커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제 클리니컬 워크플로우와 관련돼서 촬영을 더 빨리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촬영할 때 환자를 눕히고 뭐 어디를 찍을지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판독할 때 판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연구하는 등 이런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MRI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팀인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MR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팀에서는 이제 개발된 다양한 연구용 제품들이 이제 실제 임상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실제 임상 환경에 사용해 보고 평가를 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중간 단계 역할을 저희 팀에서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R 관련된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사이언티스트들이 전 세계에 이제 나라별로 다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주황색 표시된 여기가 이제 그 본사가 있는 그 독일의 엘랑엔이고요. 나머지 엘랑엔 이외에도 나머지 5개의 나라에
개발과 제조 관련된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엘랑엔에 있고 영국,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개발과 제조 관련된 공장들이 있고요. 그,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연구 파트너들이 9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 자료이긴 한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40개 이상의 나라와 진행을 하고 있고, 650개 이상의 기관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1100개 이상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2400개 이상의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6개월 정도의 평균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상품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의 주요 이제 고객 중에 하나가 이 MGH와 NIH가 있는데 MGH는 그 하버드 의대 산하대학병원이고요. 그리고 MGH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미국 국립보건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과는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같이 협력하면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 사용되는 그런 그레디언트도 이런 여러 MGH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 함께 프로토타이핑부터 같이 해서 이렇게 저희 장비에 실제로 탑재하는 그런 그레디언트 코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헤드넷 코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로토타입도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실제 프로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팀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저와 저희 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상주하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그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영상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에 있는 그 MRI 중에 한 대를 이렇게 찍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대학원 때 어떤 연구를 했는지 발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MR 피직스 강의를 이제 전공의들과 교수님들 대상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하는 건 아닌데 학기별로 이제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MR 피직스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딥러닝 강의 같은 것도 요청을 주시면은 딥러닝 관련해서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주요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워크 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줄여서 WIP라고 부르는데 이 WIP는 아직 상품화가 되지 않은 이제 개발 중인 연구용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진단이나 판독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런 WIP들이 보통 이제 그 상품화가 되기 전에 훨씬 최신 기술들, 학회에서나 논문에 나왔던 최신 기술들이 이제 처음에 WIP로 먼저 나왔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고 정확도가 괜찮다는 이게 검증이 되고 나면 그게 프로덕화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WIP를 저희 그 독일 본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WIP들에는 이런 촬영 기법인 펄스 시퀀스나 리컨 관련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이런 WIP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팀에서는 이런 본사에서 개발한 WIP들을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영상학과 교수님들한테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연구 계약을 맺고 이 WIP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그걸로 이제 나온 연구 결과물들로 논문을 내고 학회 초록을 내는 그런 역할들에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WIP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제 직접 개발하는
공식 연구용 공식 연구용 프로토타입이라면 이제 그거 이외에도 저희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관련해서 뭐 촬영 기법이나 이런 UI가 있는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 이제 교수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WIP나 아니면 로컬에서 개발한 그런 것들을 같이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국제학회에 이렇게 초록으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RI 관련해서는 그 영상학 관련해서 제일 큰 학회인 RSNA나 아니면 국제 MRI 학회인 ISMRM에 초록을 가장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초록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WIP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을 이제 출판하는 것이 사실 최종 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WIP에서 나중에 상품화가 될 때까지 그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출판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되어서 프로덕이 이건 프로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프로덕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 증명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프로덕은 WIP 상태였다가 프로덕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IP일 때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이제 프로덕이 되기 전에 이 WIP의 이제 기술들을 먼저 저희가 검증해보고 이제 프로덕을 밸리데이션 하는 그런 논문들도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팀즈 미팅인데요. 지금 본사에 있는 이제 다양한 저희 직원분들과 본사의 이제 개발팀 분들과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WIP가 나오면 그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MRI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그룹이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공대 쪽이어서 실제 새로운 촬영 기술을 개발하거나 리컨 기술을 개발하는 공대 쪽이 있고 그리고 실제 그 기술들을 임상에 사용하는 영상학과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학과 의사분들에게 이제 공대 쪽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개발하시고 있는 그런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영상학과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영상학과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교수님들이 사용해 본 그런 사용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저희가 주최하는 그런 학회도 작게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지멘스 헬시니어스에서 뭐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의 주제인 오픈 리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께 듣기로는 MRI에 대해서 그래도 기초는 알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일단 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MRI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방사선을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센 자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물의 프로톤들이 스핀이 돼서 이게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변화로 인해서 시그널이 생기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채우게 되는데요. 이때 데이터를 채우는 공간이 이미지 공간이 아니라 주파수 공간입니다. 그래서 K-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K-스페이스가 이제 주파수 공간인 상태고, 이 주파수 공간인 이 K-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MRI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많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MRI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K 스페이스를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서 어떤 신호를 얻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대조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RI에 이제 RF 그리고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제 ADC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세기로 켜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이걸 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그 촬영 기법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제 여기 에코가 나오는 이 신호를 여기에 순서대로 채워서 K 스페이스를 채우게 되고 이걸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해서 MR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제 K 스페이스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보통 데이터 어퀴지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걸 포함해서 뭐 다른 프로세싱을 더 하거나 아니면 이 이미지로 추가적인 프로세싱을 하는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RI에서 어퀴지션부터 리컨까지 이미지가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결국 MRI에서 찍으려면은 이걸 MRI 스캐너에 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 넣는 거를 이제 컴퓨터 코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코딩으로 하는데 그 컴퓨터 코딩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회사마다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멘스에서는 이 아이디어라는 이런 환경에서 이 시퀀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환경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시퀀스를 짜는, 펄스 시퀀스를 짜는 SD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 IC라는 파트가 바로 그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리컨 관련된 걸 만드는 그 코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얻는 것부터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까지 두 개가 다 이 아이디어 환경에서 코딩이 되어야지 저희가 지멘스 장비에서 이제 데이터를 찍고 MRI 영상까지 보는 모든 과정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도 나오고 뭐 AI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 리컨이나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들도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라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바로 스캐너에서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가 나오는 게 인라인 리컨스트럭션이거든요. 그 인라인 리컨스트럭션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 인라인 리컨스트럭션이 되려면은 앞에 데이터 얻는 것부터 이 아이스까지 모두 코딩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인라인 리컨이 돼서 이미지가 나오는데, 국내에서 대부분 이제 MRI 촬영 기법을 연구하시는 그런 연구실에서도 그 앞쪽에 앞단에 이제 데이터 얻는 부분은 꼭 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리컨하는 파트들은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 뭐 딥러닝 관련돼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그런 매틀랩이나 이런 기반으로 이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C++ 기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어, 오프라인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MRI에서 찍은 다음에 그거를 K-스페이스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외부의 다른 컴퓨터에서 리컨을 해서 완성된 영상을 다시 이제 스캐너에 올리는 그런 작업이 반복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런 임상 환경이랑 그리고 학계에서 뭐 최신 기술 개발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이제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MRI 스캐너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고 나면은 이게 로우 데이터, 이게 K-스페이스 데이터인데요. 이게 그 아이스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아이스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그 프로세싱이 다 돼서 이미지로 완성이 된 다음에 그게 바로 스캐너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바로 그 마스라고 하는 그 MRI 리컨 컴퓨터가 이제 같이 탑재가 돼 있는데 그 리컨 컴퓨터에서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커스터마이즈 된 리컨 알고리즘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원래는 여기 안에 이제 코드를
우리가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을 모르니까 여기는 로우 데이터를 이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이제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 컴퓨터에서 본인이 작성한 그 매틀랩이나 파이썬 기반의 코드로 이제 리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이미지를 다시 뭐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로우 데이터를 다시 익스포트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외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라인으로 바로 리컨이 안 되고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완성된 거를 다시 한번 콘솔 컴퓨터에다가 올려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오픈 리컨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이 오픈 리컨을 사용하면 그 커스터마이즈드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인라인에서 리컨할 수 있게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스캐너에도 그대로 바로 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은 다음에 UI로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컨을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원래 뭐 파이썬이나 매틀랩 같은 것들로 리컨 코드를 짠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오픈 리건이 이제 묶어주는 패키징 같은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커스텀 알고리즘을 이렇게 오픈 리건 컨테이너 같은 데로 이제 묶어주게 되고요. 이 컨테이너를 저희 스캐너 컴퓨터에 심어주게 되면 이 스캐너에서 이제 K-스페이스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 데이터를 얘가 우회시켜서 이 오픈 리건 컨테이너에서 리컨이 돌고 이 리컨이 다 된 게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최종 이미지 데이터가 나오도록 이렇게 우회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오픈 리컨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그 매틀랩이나 파이썬 기반으로 썼던 코드를 거의 그대로 활용해서 스캐너에 심어서 인라인 리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MRI 촬영하면은 스캐너에 보이는 그런 파라미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RI에 있는 뭐 T, TR, 뭐 플립앵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탭에 들어가면 오픈 리컨이라는 탭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만든 그 알고리즘을 스캐너 컴퓨터에 심으면은 여기 알고리즘도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개도 넣어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 뭐 다양한 다른 프리셋을 넣거나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세팅하는 그런 작업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 리컨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여기 보여드리는 이 파이어라고 프레임워크 폼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인바이런먼트 이 파이어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리컨은 상품이고 오픈 리컨이 되기 전에 그 연구용 제품일 때 이름이 파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 에서 오픈리커는 이제 상품이 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 파이어 활용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었었는지 예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스캐너의 데이터를 이 파이어로 보내서 우리가 원래 썼던 뭐 매틀랩이나 뭐 파이썬, 뭐 파이토치 이런 기반 코드들을 다 돌리고 다시 이게 스캐너에 리컨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와서 바로 콘솔에서 영상이 보일 수 있게 하는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로 보여드리는 스캐너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지금 아마 팬덤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팬덤 영상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심어놓은 코드를 메모장으로 열어서 바로 수정해서 다시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인버트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컨트라스트를 반전시키는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최대값에서 그냥 값들을 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저장한 다음에 다시 스캔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전된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중간에 스캔하고 그 컴퓨터에서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수정해서 반영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훨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이나 매틀랩
같은 언어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코드들은 이렇게 GitHub에 다 올라 있거든요. GitHub에 올라 있어서 여기 올라 있는 코드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 그 연결해주는 부분들, 이 패키징하고 연결해주는 부분들이 다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 이외에 본인의 코드를 중간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심장 움직이는 영상에서 그 심장의 뭐 심실이나 이런 것들을 세그멘테이션 딥러닝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그런 걸 구현한 코드 예시인데요. 여기 이제 코드 중에 보면은 뭐 프로세스 이미지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여기 데이터 세그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미지 아웃해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 여기 이제 중간에 그 파이토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딥러닝 된 그런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을, 원래 있는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제 헤더 정보들을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컴퓨터에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스고 여기 밑에가 이제 오픈 리컨 파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스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찍었던 데이터가 파이어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파이어에서 커스텀된 리컨을 하고 여기서 리컨이 끝나게 되면 그게 다시 아이스로 넘어가서 이게 이미지가 완성이 돼서 최종 영상이 뜨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파이어에서 지금 끝나서 여기가 소켓이 닫혔고요. 그 상태로 이제 아이스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리컨이 완료가 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심장 세그멘테이션 영상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내용을 지금 스캔하는 화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캔해서 바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되는 것들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심장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코드를 이제 뭐 공개되어 있는 이런 코드들도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스캐너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매틀랩 기반으로도 이런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멘스의 K-스페이스 데이터를 읽는 코드가 맵 VBVD라고 많이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 기반으로 이제 K-스페이스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FFT를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 중간 어딘가에 본인이 만든 코드를 넣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이제 리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틀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지멘스 그 시퀀스 프로그래밍 환경인 아이디어와 매틀랩을 같이 켜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얻었던 영상을 시뮬레이션해서 리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틀랩에서 이렇게 디버그 포인트를 걸어놓고 K-스페이스를 읽은 후에 이 중간에 이미지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 어떤 원하는 리컨 코드를 만든 그 함수를 넣어주면은 이 코드가 돌아가고 나서 나머지도 쭉 이어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코드를 넣어서 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했던 데이터인데 이제 실제 영상이 마지막에 이제 리컨이 돼서 완성이 되었던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프레스 센싱이라고 해서 그 MRI 데이터가 원래 촬영하고 데이터를 얻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를 데이터를 덜 얻고 덜 얻은 데이터를 이제 어떤 리컨 알고리즘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컴프레스 센싱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런 덜 얻는 방법보다 더 많이 덜 얻어도 영상을 좀 깨끗하게 리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덜 얻는 걸 우리가 언더 샘플 한다고 하는데 언더 샘플된 이미지 그냥 그대로 리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줄 같은 이렇게 아티팩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CS 컴프레스 센싱 리컨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파이어 오픈 리컨으로 구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다른 예시인데 이제 EPI라고 FM 펑셔널 MRI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촬영 기법인데요. 고속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지그재그로 이 K 스페이스를 채울 때 한 줄씩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 방향으로 채우게 되면서 짝수랑 홀수 방향의 신호가 약간의 차이가 생겨서 이런 약간 그 고스트라고 하는 이런 아티팩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렉션을 따로 하지 않으면 이런 아티팩트가 생기는데 이 코렉션을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런 코렉션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어랑 오픈 리컨으로 바로 적용해서 이제 매틀랩으로 만들었던 코드인데 적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세스트 이미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종양 이미징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요 APT 웨이티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건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제 파이어를 붙여서 매틀랩으로 만든 코드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 퍼퓨전이라고 해서 관류, 혈류가 얼마나 이제 조직으로 잘 스며드는지를 보는 MRI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 이 퍼퓨전 웨이티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원래 얻은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을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기본 영상만 나오고 이런 완성된 영상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런 나머지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제 파이어로 구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퍼퓨전 웨이티드 영상도 바로 스캐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딥러닝 관련해서 이미지 리컨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래파라고 해서 수식으로 풀어서 이제 그 데이터 아까 언더 샘플링한 데이터를 이제 수식으로 풀어서 이제 리컨해내는 이런 그래프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딥러닝으로 새로 이제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이제 빈 데이터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들을 사용하면 이게 지금 8배 언더 샘플링, 그러니까 데이터를 8분의 1만 얻어서 리컨하는 건데, 기존 방법 대비해서 딥러닝을 사용하면 이렇게 훨씬 깨끗한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이런 네트워크들도 보통 깃허브 같은 데 올라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스캐너에 붙여서 이제 리컨해서 볼 수 있게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딥러닝이 적용된 영상인데 이게 지금 무릎 MRI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MRI 영상이고 이게 기존의 그라파라고 하는 수식 풀어서 하는 그런 리컨 알고리즘을 쓴 건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딥러닝 리컨 알고리즘으로 이제 붙여서 리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약간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제거가 많이 되고 훨씬 더 깔끔하게 구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리컨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도 아까 그 씬의 영상 세그멘테이션 한 것처럼 이건 퀀티파이어라고 해서 그 소아의 브레인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소아의 브레인 영상의 각각의 파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 그 컴파트먼트의 이제 볼륨을 측정해서 이게 정상군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리포트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 뇌의 부피가 발달 정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각각의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정상군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가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로 이제 구현이 된 거고, 영상을 찍었을 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각각의 볼륨 값들이 정상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맵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군이고, 여기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제 많이 플러스하게 벗어나거나 마이너스하게 벗어나거나 이렇게 많이 벗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리포트도 같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스캐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이런 오픈 리컨이나 파이어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됐을 때 적용이 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심장 MRI에 이제 겐이라고 생성형 모델이 사용됐던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형 모델, 기존에 이제 언더 샘플링된 데이터를 그냥 채워서 FFT를 해서 이제 만든 영상을 이제 겐 모델을 사용해서 더 이제 해상도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얻었던 영상이고 요 밑에가 이제 그 겐 모델 사용해서 얻은 영상이거든요. 보시면은 훨씬 영상이 이제 샤프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것도 지금 오픈 리컨으로 구현이 돼서 이렇게 파라미터 창에서 알고리즘에서 리게인 이렇게 선택하면은 바로 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리컨한 최종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캐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언더 샘플링을 하지 않은 전체 모두 얻은 영상, 이게 이제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덜 얻은 영상, 그리고 이게 리게인이라는 그 겟 모델 사용해서 리컨한 영상이고요. 이 언더 샘플링한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좀 블러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겟 모델로 그 다시 리컨한 영상에서 보시면 훨씬 개선이 돼서 이제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랑 거의 비슷하게 리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픈 리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 리컨은 이제 어, 그 오픈 리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임상에서 실제 사용된 임상에서 사용자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최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학계 간의 좀 장벽을 낮추고, 기술 개발과 이제 평가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새로 이제, 새로 만들어낸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그 MRI 연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리컨을 사용하면 이런 최신 기술들이 실제 병원에서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트랜슬레이션 되는 거 훨씬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